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월 21일 월간조선 배진영 차장 모시고 월간조선에서 월간조선 2월호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정말 많은 읽을거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월간조선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본 오늘 2019년 1월의 대한민국의 모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야, 근데 이번에 월간조선 2호로 역대 제가 본 월간조선 중에서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다달이 제일 잘 만듭니다. 그렇죠. 예. 특히 보면은 이거 좀 자랑도 해야겠습니다. 아닌데요? 맞군요. 제 자랑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 지난달에 우리 배진영 기자 와서 우리 황태순 TV 출연하신 뭐 그걸 좀 백을 좀 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월간조선 사람들의 종편 뭐 유튜브로 돌아온 황태순 TV의 진행자 황태순 해갖고 한판 났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슬쩍 제 자랑도 좀 하고요. 예. 자, 우선 이번에 월간조선 2호로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뭐 기사랄까요? 예. 분석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김태우 전 오늘 아침에도 김태우 전 수사관이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전국에 이제 핫 이슈가 이제 두 개인데요. 지금 네. 하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제고 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이런 것들.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손혜원 의원 문제입니다. 네네. 아쉽게도 손혜원 의원 문제는 저희가 책을 만든 다음에 터져가지고 이번엔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마 다음 달에 한번 깊이 다루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김태우 수사관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태우 수사관의 윗선이죠. 그러니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 문제를 저희가 이제 다뤘습니다. 네. 예,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월간조선 2호로 그 제목이 흔한 일이 섹시해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거짓과 편파 논란으로 얼룩진 문재인 청와대 민정의 속살. 예. 김태우 사건은 청와대 내의 PK 즉 부산 경남 파대 호남 세력 권력 암투의 부산물이다. 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황태순 TV에서도 그 얘기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저희는 PK라 그러지 않고 이른바 임종석 파대 김경수파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조금 각은 다릅니다만은 이 전체 읽어보니까 고개가 절로 끄덕여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연장선상이죠. 그러니까 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원래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권 초기에 이제 실세 중에 실세를 꼽혔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권력 내부의 그 역학 관계 때문에 임종석 씨가 이제 초대 비서실장이 되면서 이제 호남 세력들이 힘을 꽤 쓴다. 그러면서 양자 간에 이제 충돌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고 보기에 따라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만두게 된 것도 결국은 이제 그 청와대 내의 호남세가 부산 경남세한테 밀린 결과다 하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기사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청와대 내의 호남 세력과 부산 경남 세력의 충돌의 결과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백원호 민정비서관이죠. 386 운동권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했었죠. 그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만 이제 민정비서관이라는 건 흔히 알려진 것처럼 주로 이제 대통령 친인척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는 자리인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었죠. 그 민정비서관실 산하에서 그 해경에서 이제 포상을 하는데 거기에 관여를 해가지고 그 세월호 관련된 사람들은 뭐 상을 주지 마라.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 브레이크를 거는 과정에서 작용을 했던 사람이 이제 비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이제 민정비서관 즉 백원호 비서관 산하죠. 그렇죠. 사실은 그 청와대 그 민정수석 비서관실하고 이제 반부패 비서관실인데 검찰 수사관들이 파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승진 경쟁이나 이런 게 치열하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월간조선의 보도에 따르면은 보통 통상 검찰에서 이른바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게 15명 TO가 있는데 청와대 TO가 하나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그 TO 그 한 자리를 놓고선 그 비모 씨하고 김태우 씨 네. 수사관이 이제 서로 경합하는 관계였다. 예, 김태우 씨는 부산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그렇죠. 그 김태우 씨는 김경수 부산 라인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비모 씨라든지 백원우 씨라든지 임종석 전 실장은 이제 호남 라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양자 간의 이제 충돌한 결과 중과 이렇게 나타났다. 네.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오늘 마침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늘 폭로한 바에 따르면은 네. 그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예.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4개 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개 비서관실이 있고 다 밑에 이제 행정관들 수사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김태우 전 수사관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그 폭탄주 구호가 아주 야해요. 조국을 위하여. 그러면 뭐라고 호응한다고요? 뭐 민정이 사랑해. 그러니까 조국은 이른바 대한민국 조국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을 갖다가 조국을 위하여 하고 이른바 박형철 그렇죠. 반부패 비서관이 선창을 그렇죠. 하면은 밑에 있는 그 쫄병들은 민정이 사랑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반부패 비서관이었던 박형철 비서관을 통해서 심지어는 임종석 실장의 뒷조사를 하라. 라는 오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박형철 비서관 펄쩍 뜁니다. 예. 자, 그와 같이 앞서 우리 지금 월간조선에서 또 우리 배진영 기자가 지금 보도 말씀해 주신 대로 청와대 내에서 이런 구중궁궐내에서는 이른바 PK파와 호남파가 아마 피 튀기는 싸움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월간조선 2월호에서 또 하나 아주 재밌는 것이 바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건데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조국 사랑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네, 여기서 말하는 조국도 조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 그렇죠.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뭐 한마디로 그겁니다. 네. 지금 그 PK 부산 지역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라는 거는 뭐 그게 옳든 그르든 싫든 좋든 간에 어떤 지역적인 기반이 이제 담보가 돼야지 이게 되는 건데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이제 PK인데 부산 경남이죠. 근데 그렇죠. 근데 보면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김경수 지사가 이제 지사가로 돼서 갔지만은 뭐 드루킹 사건이다 뭐다 해갖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경남 쪽 민심도 상당히 식어가고 있고 그다음 부산 쪽도 이제 거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조국을 부산에 투입해달라. 이 선거라는 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에서 스타가 나서면은 그렇죠. 그 지역 선거를 갖다가 그 스타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갖다가 조국한테 기대하고 있는 부산 국회의원들이 조국을 내년에 투입해달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조국 수석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양으로다가 물러나게 되면은 내년 총선에서 이제 상처 입은 모습으로 투입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문을 했고 결국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지 수석들을 교체하는 와중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을 갖다가 재신임했다. 그 이유는 이제 거기에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배진영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월간조선 2월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 유력한 우리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전국에서 가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데가 놀랍게도 부산 경남이랍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전 대구 경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랍니다. 부산 경남이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지난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전 대표였겠죠. 지난 2016년에 문재인의 바람을 타고 빠찌를 달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벌벌벌 떠는 것이고 뭐 그런 가운데 조국 수석을 갖다가 이른바 인물로 앞에 앞장세울 인물로 뭐 내서 주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면은 정치권 이슈 이걸 읽어보시면 저도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해봤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임종석 실장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그렇게 깊은 정치적 인연이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조국 민정수석은 2009년 5월 23일 날 이제 당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넉 달 만에 노무현 재단 만들 때 초기 설립자 발기인이 바로 이해찬, 문재인 그리고 조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과 문재인 두 사람은 특별히 각별한 사람이고 또 사람 사이일 수밖에 없고 또 지역적으로 부산 경남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보면 월간조선 2호로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눈길이 갔던 게 여기 한번 이 표지를 이렇게 보시면요. 주요 정치인들의 2019년 운세. 이거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은. 아니 믿거나 말고. 그러면서 그 쓰신 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죠. 예. 근데 어쨌든 한쪽에서는 보면 이제 이른바 주역으로 네. 또 한쪽에서는 두 가지 네. 하락리수. 그렇죠. 하락리수를 이제 두 가지로서 풀어서 주요한 정치인들 또 우리나라의 네. 운세 네. 등등에 대해서 보면 뭐 우리가 흔한 심심파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좀 우리가 마치 이렇게 뭐 꼭 맞는다기보다는 예. 연초에 예. 토종 비결을 보는 마음으로 저도 봤어요. 예. 근데 쭉 보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 부분이 나와요. 네. 또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금년 뭐 한 5월쯤인가 5월이라고 돼 있었죠. 5월이라고 돼 있었죠. 5월쯤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될 거다.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내년은 돼야 나올 거다. 2020년 때 나올 뭐 것이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고 그다음에 뭐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뭐 문재인이다 김정은이다 뭐 썩 좋진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유시민 씨가 조금 이제 운이 좋은 걸로 나와 있죠. 요즘 그러니까? 요즘 알릴레오가 잘 뜨는 예. 거 봐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기사 써놓고 나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역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이 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여기 황 대표님께서 하셔도 그만큼은 하시지 않을까. 아이고 그러시면 그분들 쓰신 분들 예. 화내시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216페이지에 보면 예. 현장 취재 예. 태극기의 청와대 예. 서울구치소를 가다 신승민 기자가 예. 쓴 거예요. 서청대라는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저 충북에 있는 대통령 별장은 이제 청남대였죠. 서청대는 이제 서울구치소 앞 청와대라는 뜻인데 네. 뭐 거기에도 요즘에도 이제 주말이면은 서울 시내에서 아직도 태극기 네. 집회를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또 이제 서울구치소 앞에서 텐트를 치고 네. 그 일구월심 그냥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만을 바라보면서 대통령님 힘내세요 하고 이제 구호를 외치고 이러는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는 또 서청대 대변인을 갖다가 자처하시는 분도 있으시다고. 네. 이 보니까 이 제목이 이제 헤드라인을 보면 네. 사면도 문재인 정권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납득하겠는가? 또 보면 서브 타이틀로 뭐 여기 보면 정기 집회, 천막 시위, 애국당 행사 등 지지자들은 석방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 대목이 재밌어요. 이 지지자들은 불법 납포된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구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뭐 까마득한 20년 예. 거의 3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예. 박철원 의원이 그 당시 93년에 구치소 예. 1년 반 가 계실 때 네. 저는 그 보좌관으로 제가 이제 옥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맺어진 인연으로 지금도 그 구치소 이제 그 당시 이제 보통 이제 주임 그때도 지금 자리에 있었나요? 서울구치소? 거기죠. 의왕이죠. 예. 거기에요. 그때 보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네. 교도관들이 이제는 보면 거의 50대 초중반에 이제 고참이 예. 돼 있습니다만 예. 이따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얘기를 해요. 보면 밖에서 보면 지금 그 지지자들이 과음을 지른답니다 밤에. 예. 뭐 대통령님 뭐 힘내세요 하고 과음을 지르면은 놀랍게도 들린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 깜깜한 저녁에 네. 그 밖에서 과음을 질러대면은 그 보면 그 뒤에 이제 청계산이 있으니까 예. 이게 울림이 돼갖고 그래서 사실은 그 교도관 이제 그 한참 높은 직에 있습니다만 이제는 예.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들으실 거다. 예. 그러니까 과음을 지르면은 그 저녁에 네. 청계산 뒷산을 때리면서 예. 소리가 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저도 또 한번 첨언해 둡니다. 그럼 저 서청대에 계시는 분들 또 이 방송 보시면은 네. 밤에 더 열심히 또 외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한 십수명이 그 밤에 깜깜한 밤 9시, 11시, 12시 되면은 꽉을 지르면 소리가 그게 꽉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창살이 있으니 들립니다. 밤에 들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 부분은 우선 뭐랄까 현재 뭐 탑 뉴스인 뭐 김태우 건 다음에 등등의 건으로 했고, 잠시 후 우리는 보면 이제 2월 27일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또 그와 관련해서 보니까 최근에 보수의 원로이신 박관영 전 국회의장을 갖다 우리 배진영 기자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